그럼 한미 관계 이야기부터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한구라는 인물이 갑자기 경질됐어요. 이게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협상을 쭉 주도했던 카운터파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일이 될 당연하죠. 수도 있고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투자 압박하는 미국을 달래러 막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이거 일종의 초치 아닌가요? 김정관이 미국 들어간 거는? 뭐 그렇기도 한데 네.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종북사파 정권의 그 밀실 행정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냥 짐작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냈는데 우선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전화를 건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한국이 좀 군함 파견 같은 걸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재명이가 노 땡스 하고 단번에 거절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아니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미군이 뭐 3만 8천 명이라고 자기 얘기했대요. 3만 9천 명인가? 네. 숫자를 좀 잘못 알고 실제로는 2만 8,500명이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데 별로 위험하고 어렵지도 않은 군사작전에 군함 보내는 거 하나를 못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정말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재명 정권은 이게 파트너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조치가 뭐냐? 자기가 헤그세스한테 지시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했다. 축소했다. 네. 이게 이재명이하고 전화통화한 후에 나온 조치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상.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너무 황당하니까 야, 그 한미 군사훈련 그 축소해. 아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취소해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 김정은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이게 북한 정권이 지난 75년 동안 해왔던 그 대남 정책의 제1 원칙이 뭐냐면 통미봉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제끼고 미국이랑 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핵 문제가 됐건 정전협정이 됐건 아니 우리 상대는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야. 한국 정부가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서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셋이다. 그렇죠. 그러니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하는 모든 문제도 상대는 미국이지 한국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논리를 세워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걸 75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역대 정권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늘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에 와서 북한이 75년 동안 하려다가 못했던 통미봉남 전략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미 관계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그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셈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냐? 그게 아니고 트럼프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나빠져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게 통상 문제였어요. 통상 문제, 관세 협상 문제, 예. 대미 투자 문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러터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그 상무장관이 한국의 통상산업부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여러 차례 공개 서한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쿠팡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입틀막법이 결국은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이 갑자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상무장관입니다. 통상교섭 대표죠. 아니 10개월 전에 저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만났지 않냐. 거기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때가 벌써 10개월 전인데 왜 그렇죠.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언제 투자하겠다는 말조차 없냐.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그러면 네. 트럼프가 그 보고를 받고 아니 이재명이가 10개월 동안 약속을 안 지켰어? 아니 나는 지금 한 석 달 후에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투자 유치를 했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좀 홍보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전망이 뭐냐면 만약에 약속을 한국 정부가 빨리 안 지키면 네. 이 상호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 더 높일 지금 수 있다. 15%를 25%, 50%로 높일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협이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다 상황을 알고 보고받고 있겠지만 그렇죠. 러트닉 그 장관이 네.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 네. 그냥 정보 보고 형식이 아니라 네. 정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상대로 사기친 거다. 그렇죠.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 올리면 네. 백악관에서 어떤 공식 결제가 나온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상무장관이 그 보고서를 올릴 때 얘네가 이러고 있어요라고 고자질하는 보고를 하겠어요? 이러이러하니 뭐 상호관세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책건의 보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상호관세가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갑자기 돌출 변수가 생겼어요. 지난 7월에 네. 이것도 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그게 뭐냐? 이재명이가 갑자기 호남 반도체 한다 그러면서 SK하고 저 삼성전자한테 800조 투자를 거의 막 유인해 냈잖아요. 네. 미국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봐. 야 잠깐 있어봐. 한국 기업이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10개월 전에 약속할 때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매달 200억 달러씩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투자의 최종 결정은 미국하고 협의해서 미국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MOU에. 미국이 어디 원하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협상이라고 해왔는데 그동안 주로 첫 번째 그 제1호 투자를 에너지 관련 쪽으로 하는 걸로 이 한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를 딱 보면서 미국이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를 투자한단 말이야. 얘네 투자 여력이 엄청나네. 야 그러면 아니 미국에도 제1호 투자로 반도체를 해. 메모리 달라. 메모리를 해. 라고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박사님. 여기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 친 게 네.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 폭풍이 된다라는 건데 이재명이가 김민석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네. 당대표 만들려고 호남에 800조 투자한다고 어거지로 발표시켰어요. 근데 삼성이랑 SK는 공시 문서에는 그때 상황 봐서 그렇죠. 우리 안 할 수도 있다고 단서 달았어요. 네. 근데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미국한테 꼬투리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280조거든요. 네. 야, 너네 800조로 호남에 때려붙는데 280조 우리한테 주는 게 뭐 대수야? 이거 돈 어렵다고? 사실은 우리가 야, 우리 지금 돈이 없고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조금씩 진짜 낮춰서 분할할게라고 사정을 미국한테 빌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재명과 그렇죠. 김민석의 그 말도 안 되는 전당대회 분탕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호남 반도체는 뭐 아무리 부지를 만들어도 미 공군이 협의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광주 군공항 기지를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딱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그런 상태에서 야 호남에 80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거 제1호 투자를 메모리로 해. 메모리 반도체 팹으로 해.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작년 10월에 그 합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10개월 동안 어쨌든 지지부진하지만 협상을 해왔는데 지난 10개월 동안의 협상은 완전히 다 무효화되고 다시 판을 짜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통상 문제로부터 10개월 동안 차작 쌓아왔던 갈등. 이것이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군사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통상도 약속만 하고 안 해. 안보 그거 군함 하나 보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싫다 그래.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야, 한미훈련 축소해. 아이, 그리고 차라리 김정은이랑 대화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있게 된 제일 중요한 받침대가 한미동맹이었잖아요. 이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지금 한미동맹, 지금 미군과 우리 군 사이에 어마어마한 균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뭐 말 다 했죠. 미군 드론 격추시키려고 하는 군대인데 우리나라가 그걸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연합사 관련해서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네. 유엔 연합사, 한미 연합사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내가 지시했다. 김정은과 내가 좋은 관계다. 중국이 바로 호응했습니다.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쉐시하면서 중국 이재명은 지금 중국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중국도 그러니까 너 좀 빠져봐봐. 완전히 닭줬던 개되고 혼자 그렇죠. 낙동강오리알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재명이가 트럼프가 장군 부르니까 이재명이가 멍군이라고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도가 이재명이 한미 그 전시작전권 환수 임기 내 하겠다면서요. 하겠다. 네. 하고 다시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보세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건 평시에는 우리 군의 군 작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전체를 지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군이 지휘하도록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 박근혜 정부의 바꾸기를 어떻게 바꾸냐?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그 28,5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까지 한국군이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우리를 안전하게 작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입증을 해라. 조건이 충족되면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다시 내 임기 안에 어쨌든 작전권을 돌려받겠다 지금 이러고 기한을 정해놓고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한미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현대전과 같은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전쟁 양상에서 대부분의 전력 무기를 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미군까지 포함해서 한국군 장군이 지휘를 한다고?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28,500명의 우리 군대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이가 이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컨디션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진짜 밀어붙이기로 하면 그러면 미군의 선택은 우리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너네한테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맡기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이가 전시작전권 얘기를 한 거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격화되고 있는 한미 갈등 이것에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시점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금 전 보도를 보면서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은 한미동맹 결렬 파탄을 진짜 목표로 하는 모양이다. 이게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75년 동안 오매불만 그려왔던 주한미군 철수랑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군이 삐져서 나가든 겁이 나서 나가든 아니면 화가 나서 나가든 어쨌든 한반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를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하는 그런 정말 그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언론들이나 방송국이 외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외신을 좀 봤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예. 이 전작권 환수되면요.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할 수도 있고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4스타입니다. 근데 그게 3스타로 강등되고 주1 미군 사령관 지금 3스타입니다. 거기다 4스타 자리를 놓을 수 있다. 예. 이게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예요. 지금까지 미군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 주둔 지역,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군대에게 미군의 작전권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거는 미군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하나의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시작전권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한미군 철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조건을 다 확보한 다음에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군만으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전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전시작전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최소한 전술핵 무기가 재배치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전력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해서 미군이 없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도 북핵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갈 텐데 어쩔 수 없다. 뭐 전작권을 우리가 안 받으면은 계속 미군의 이 전략 자원의 힘을 받아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지금 전작권 환수의 결과 미군이 더 이상 너네 못 믿겠다 하고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냐. 예, 그런 굉장히 좀 전략적이고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의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방위 출신의 안규배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군대라고 하는 건 가본 적도 없는 이재명이가 지금 뭐 전작권 환수를 마치 검찰 보안수사권 없애버리듯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우리도 핵무장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 평양 불바다 만들 수 있다는 걸 김정은한테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조치가 담보되지 않았을 때 섣부른 전작권 환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그 네. 부분을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든 보수 지정의 정치인이든 이제 정말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우리의 어떤 전술핵 관련 프로그램도 더 이상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보적 대안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비슨 주한 사령관이, 네. 지금 유엔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 청문회 가서도 발언했고 쭉 발언한 걸 보면 간단합니다. 전작권 환수하는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전작권 환수는 절대 없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더 이상 주둔시킬 수 없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은 삼성 장군인데 그리고 한국이 사성 장군인데 이걸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아니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지휘권도 가져버린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군의 편제 개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권이 뭐라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 방식의 그 안보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성 경고, 러트닉 장관이 정말 신임을 많이 받는 핵심 실세 장관인데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급하게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일종의 현지 대사들 항의하러 부르는 초치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사실은 통상교섭의 주무 책임자는 김정관이 아니라 통상교섭 본부장 여한구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자를 갑자기 잘랐어.
이게 뭐, 사의 표명이 아니고 직권 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갑자기 그냥 해고한 거야. 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해고했는지도 설명을 안 해. 후임도 아직 임명을 안 해. 그러니까 언론 취재로는 개인적 스캔들 때문이고 여한군은 그거 사실 아니다, 나 억울하다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이 대미 통상의 주요 분수령에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개인적 스캔들로 자르고 억울하니 많이 할 때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김 장관이가 통상산업부 장관이니까 뭐 차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어찌는 하겠지만 그래도 통상교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다르고 어다르고 토시 하나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10% 물고 20% 물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항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날아갔으니 근데 왜 날아갔는지도 우리 국민은 모르고 미국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하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후임도 안 정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도 이런 참사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한미 관계, 주한 미군 철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그게 저희의 어떤 그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재명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아쉬울 거 없다. 우린 너네 제끼고 우리 김정은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거기에 중국까지 호응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까지 언론이나 방송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들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결국 반토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가 지시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 왜? 난 김정은이랑 사이 좋으니까. 여기에 막 중국도 박수를 보내요. 결국 이 한국 정부만 이거 뭐지? 이거 줄여도 되는 거 맞나? 약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만 건데 안규백 장관 아직도 탈영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2부 훈련은 취소로 가닥을 맞췄다. 역대급으로 줄어든 한미연합훈련 반토막 이 소식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폭락한 코스피 주식시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됐는데 이걸 지금 양쪽에서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큰일 났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는 분명히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징벌적인 성격으로 이걸 축소했다. 그리고 이걸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그 의도에서 느껴지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는 희한하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한미 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어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였고 이 지금 축소하고 취소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성과처럼 마치 성과처럼 이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안규백은 이제 2부 훈련은 다 취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이게 무슨 협상의 산물이고 외교적인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결국엔 이걸 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가 기뻐합니까? 중국에서 기뻐하죠. 중국에서 기뻐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똑같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박사님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고 사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무슨 남북관계 평화 기틀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석하는 인간들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게 정확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황할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지원 얘기를 직접 전화를 이재명한테 걸어서 했을 때는 네. 이재명이 노 땡스 했잖아요. 네. 이번에 절반 줄이고 지금 통화하면은 이재명이가 땡스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아마 그런 반응을 접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요. 이번 연합 군사훈련은 이제 모두 10일로 예정돼 있었어요. 10일간. 그러면 이제 전반기 5일간은 뭘 하냐면 지휘소 훈련이라고
왜 영화 보면은 왜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장군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제 후반기 5일 동안은 뭘 하냐면 이제 그 도상작전에 입각해서 실제로 군 병력을 이동시켜 보는 거거든요. 대대급 이상 병력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반격 작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의 군사훈련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먼저 북한을 쳐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이 먼저 6.25처럼 무력 남침을 했을 때 그때에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격해 들어갈 거냐가 한미 군사훈련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안규배기가 후반기 2부 훈련을 쭉 안 하기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 반격 훈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전쟁에서 북한이 쳐내려왔는데 일단 막아. 그다음에 거기서 휴전해요? 어쨌든 우리 영토를 조금이라도 뺏긴 상태에서 막아낼 텐데 그러고 나서 반격 훈련 없이 거기서 끝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부와 2부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하나와 같은 겁니다. 이거를 절반을 뚝 잘라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축소죠. 말이 축소지 실제로 훈련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취소에 준하는 사태라는 예. 거죠. 네. 그리고 미군은 도상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동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군의 어떤 장교든 붙잡고 물어보세요. 한국이 미국도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지형인데 여기에 실전처럼 훈련하지 않고서 실전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이를테면은 중동전을 한다 그러면 사막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사막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막 적응 훈련을 먼저 해요. 맞습니다. 그래 놓고 투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실전처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 투입했을 때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게 미국 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전 훈련을 지금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사시에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실전에 투입해서 우리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전 훈련이 계속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주둔해도 막상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마치 대북 메시지가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미군이 훈련을 축소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공인 것처럼 김정은이한테 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짓이에요. 트럼프는 압력을 가한다고 가했는데 이거를 자기들 성과라고 이거를 잽싸게 바꿔치기 해갖고서 뭔가 김정은이한테 뭐 좋은 소리라도 한마디 들어볼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답답함이 계속되면 화가 나거든요. 우리 친구 사이에 또 뭐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내가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답하면 거기서 쌓여서 화가 빵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만큼 열받는 게 없죠. 지금 분명히 미국이 경고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직접적으로 너 이란에 힘 좀 보태라. 싫대. 그걸 일부러 딱 언급하면서 우리 한미연합훈련 줄이는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재명이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키는 거야.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경고를 날렸는데 그걸 경고로 받아먹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제 남북 평화의 시대입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말한 미국의 답답함과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점점 더 이제 임계까지 쌓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재명의 그 회신을 언급을 했잖아요. No thanks.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외교에서 어떤 뭐 한국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재명이 안 한다고 하더라. 이건 사실은 경고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김정은조차도 문재인한테 제일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장 최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였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들은 척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재명은 더 못 들은 척을 넘어서 이걸 아주 그냥 후한무치하게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결국에는 분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좀 걱정되는 거 또 아연시색할 발언은 이재명의 발언인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우리 군이 세계 5위 군사강국이고 무슨 방산 세계 4위라고 하면서 넘치고 남는다. 우리 군의 그 전력이. 그러니까 미군 없이도 우리가 혼자서 북한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전작권 환수 얘기도 나오면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김정은이는 우선 참 웃기고 어쩌고 저쩌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너네가 우리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코웃음을 치는 거죠. 아니 뭐 너네가 탱크 좀 많고 비행기 많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한 20만 명의 비정규군을 길러놨는데 그걸 너네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아마 김정은이는 정말 코웃음 칠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인 거니까 걔 예.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저거 어쨌든 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70년 넘게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예 우리는 뭐 독자적으로도 막 힘이 넘쳐 마치 미군은 필요 없다는 듯이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전략일지 몰라요. 종북주사파들의 전략일지 몰라요. 이렇게 트럼프를 답답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갖고 에라 모르겠다. 야 철수해라고 하는 식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게 이재명 종북주사파의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일성 때부터 7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의 전략이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국부법 폐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걱정스럽게 이럴 데 없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입이 째질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야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놔둬야 돼. 이거 그냥 확 빼버려. 막 사실은 막 이런 당혹스러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재명의 무슨 실언이나 실수가 아니다. 이재명 종북주사파들이 70여 년 동안 해왔던 게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8월 15일 날 민노총이 피켓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또 써 있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 글쎄. 예. 그 마찬가지로 거기에 정확하게 그냥 이재명이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전작권 환수나 이런 것도 임기 내에 하겠다. 뭐 이게 계속 이제 뭐 공수 편지 아니면은 계속 사인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상의 이익에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떠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그걸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좋다고 부채질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보인 척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 공백,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지금 저 좌파들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걸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1949년에 그 당시 미군정으로 이제 미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1949년에 전부 철수해요. 그리고 1950년 1월에 그게 나오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어선 바깥에 있다. 에치슨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전쟁 터지거든요. 6.25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트럼프가 애따 모르겠다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전쟁 터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우선 이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이 생존에 얼마나 사활적인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돼요.
대충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감 있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게 미군이 점령군처럼 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사활적인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거를 미국 국민들과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사 이재명 종북 수사파 세력이 바보인 척하면서 트럼프의 화를 돋워서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적극적인 그 대언론전, 홍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지금 한국의 이런 종북 주사파적 행보, 미국의 경고를 바보처럼 바보 연기하면서 이건 경고가 아니라 북한한테 좋은 일인데 좋아하는 게 이재명 정부와 일부 좌파들 지금 참 불행한 사태로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벌어진 일이지 한국에 이제 우리가 워싱턴 조야라고 하잖아요. 서울의 조야. 그러니까 이 언론계와 학계와 방송계와 정치권 또 시민사회의 중요한 인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목숨처럼 붙들고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 워싱턴이 파악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이런 방송이 널리 퍼지고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다행히 미국이 그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네. 제일 중요하게 그 듣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백악관이 하고 국무부가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첫 출발점에는 늘 미셸 스틸 대사의 한국 정세에 대한 판단,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브론슨 사령관의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미셸 스틸 대사나 브론슨 사령관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안보 상황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국민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북 주사파의 바보 연기에 트럼프가 화를 내는 경우에조차도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미셸 스틸 대사가 알아서 하겠지, 브론슨 사령관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언론전, 홍보전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박사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 관계를 정말 우파 정권의 피나는 노력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지만,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나 아니면 유엔사의 안보상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안보상의 이익은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억지로 엮어주는 게 사실은 전작권이고, 이 어떤 통합 방위 체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미연합사나 아니면은 유엔사에서도 계속 대한민국이 뭐만 하면 뭐 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뭐 긴장 고조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동맹의 틀을 유지해서 이게 유지되어 왔던 건데, 여기서 전작권 환수나 이런 식으로 배제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에는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안보상의 이익에는 배치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보상의 이익을 좀먹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사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국회에서 날아왔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의 중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미연합훈련 축소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고 알았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측 관계자 누구도 이를 미국으로부터 미리 인지하거나 물밑으로 이런 정보가 전해진 게 아니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 보고 알았다는 건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똑같은 타이밍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중차대한 내용이라면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는 박사님 사전에 물밑 교류를 하고 정보를 다 알려주고 우리 대통령님이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글 올릴 거다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역대 보수 정권 경우에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의 채널, 상시적인 협의 채널이 최소한 7, 8개 정도가 가동이 됩니다. 예, 어떻게 그 가동이 되냐? 우선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한 라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외교부, 우리 외교부와 저쪽 국무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와 저쪽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연합사를 통해서 또 채널이 가동되고 우리 합참과 저쪽 합참. 이 채널 가동됩니다. 그다음에 국정원과 저쪽의 CIA 간의 채널이 가동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수 정권일 경우에는 우리 집권당과 저쪽의 집권당 간의 채널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를테면 한국에서 대사를 지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들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의회의 이른바 지한파라고 언론이 분류하는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 핵심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미 의원협회로도 엮이고 있고 수많은 작은 이 모임으로도 엮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채널들이에요. 이런 채널들이 줄잡아 중요한 하채널만 해도 7, 8개 또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한 20, 30개의 하채널들이 상시적으로 가동이 돼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이런 채널을 다 건너뛰어서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 사령관한테 바로 지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채고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모든 하채널이 전부 다 가동이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징후고 이거를 국회에서 조현이라는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다 들통날 테니까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채널이 전부 다 가동이 안 된다는 뜻은 뭐냐?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이걸 가동을 중단시킨 건 아닐 거고 미국이겠죠. 미국이 이 채널을 가동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재명이 못 믿겠다. 이재명이 못 믿겠다, 야.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고 심각한 징후인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지만, 한미 간에 북한 핵 정보 교류, 이거 정동영의 그 정보 노출 이후에 끊겨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아니, 저 속보를 보고 나니까는 이제 다시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이제 앙규백의 발언이잖아요. 앙규백이 미국의 제안으로 연습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게 센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뭘 조정하기로 해요. 조정하기로 하기는. 그냥 통보 받은 거예요. 통보도 안 받고 본인들이 SNS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마치 조율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한미훈련 축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식의 완전,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오늘 이걸 좀 주목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폭락했어요.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잦은 일이긴 한데요. 한 2주 동안 코스피 꾸역꾸역 올랐던 게 한 방에 다 녹았어요, 오늘. 이 코스피를 이제 거의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오늘도 역시 개인은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대거 던지고 나갔거든요. 하이닉스도 5% 이하 이제 급락했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 오늘자 뉴스 중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됐다. 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딱히 특별한 세계 경제의 동향이나 반도체가 안 좋을 만한 뉴스들이 없어요. 결국 한국 안보상의 위협, 안보상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외국인들이 어떤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가 경제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예, 그렇죠. 다른 경제적 변수, 미국의 시장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국내 입장에서 보면 한미훈련 축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했다. 요 뉴스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그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재화 돼버린 거예요. 현실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이 70여 년에 한국 현대사가 주한미군 없이 미국 한미동맹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우선 6.25 전쟁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냐. 대한민국은 과연 건국할 수 있었겠냐. 또 박정희 정권 때 근대화 혁명, 그 눈부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급속한 산업화는 한미동맹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가능했겠냐. 뭐 역사적으로 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21세기 세계는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인 시대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안보 리스크가 큰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안보에 대해서 평소에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 한미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매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히려 좀 그 느낌이 좀 둔할지 모르는데, 이걸 밖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다시 급락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증시는 잘 모릅니다만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면 이른바 큰 손들이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은 별로 손해 안 봐요.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급변동성 속에서 녹아나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이에요. 개미 투자자들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녹아나고 있고, 지난 한 주 내내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오름세였고,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올라서 우리 언론 보도에 보면 완전히 반토막 났던 소액 투자자들 그래도 조금씩 이 손해가 만회되고 있어서 이런 거 났잖아요. 근데 오늘 몇 시간 만에 그게 완전히 다시 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통해서 1,000만 넘는 소액 투자자들, 뭐 1,500만으로 추산되는 이 소액 투자자들이 다들 이미 손해를 본 상태 같아요. 뭐 그중에 아주 운이 좋은 또는 뭐 몇몇 개인은 뭐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 99%는 지금 뭐 완전히 그 반토막 나거나 빈깡통 차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그 정치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1,500만 명이 봤다면 이거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네. 다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집단 소송을 못 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정치적 책임은 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의 주식 폭락, 주식 시장의 불안성이 결국에는 한미동맹 약화,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지금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에게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뭐 주가만 놓고 보면은 뭐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개엄한 그 몇 시간 가지고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게 좌파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파생 상품 만들고 해서 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이재명 정부가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지금 미션 임파서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사실 대한민국의 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이 안보를 해체하면서 코스피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양립될 불가능한 이 미션을 갖다가 수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재명이 거기까지 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갑자기 오늘 코스피 작살 나니까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할 말이 뭐 하나밖에 없죠. 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밖에 없고,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 뭐 주식 보고 흐뭇하면 뭐 민주당 찍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예. 분노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재명한테 손가락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심각한 미국의 경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이로 인한 코스피 폭락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래도 저희가 매번 조금이라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의 2인자라고 하는 왕이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싫어하는 것만 지금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당연하죠.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자, 76년 된 한미동맹이 지금 결단 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파탄지경이에요.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내년부터 줄인다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당황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내년 또 필요 없고 올해부터 취소해라. 축소도 아니고. 그래 오늘 끝나요.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이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됐을 겁니다. 이건 거의 참사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던 미군들은 대다수가 지금 미국으로 집 사서 가고 또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독자 훈련을 한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참사고 사실은 이럴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 뭐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게 안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반응이 나왔냐면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대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는데 경의를 표한대. 통일부 장관은 이 결단에 공감하겠대. 그러면서 또 이 지금 연일 그 하루에 한 건씩 말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안규백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그것도 방어훈련만 하고 가장 핵심인 후반기 반격훈련 원래 이게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건 다 없어졌는데 그게 결단이고 경의를 표한다. 왕위는 왜 들어왔냐면 이 시진핑이 이제 9월에 또 미국을 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 또 하나 중요한 건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잖아요. 여기에 김정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뭐 에이펙 데뷔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판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재명이나 한국 정권,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는 동맹 간의 예의, 뭐 요새 지금 무슨 예의 엄청 따지던데, 뭐 대법원장이, 무례하다, 에티켓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예의는 중요하고, 미국이 훈련 취소하면서 단 한마디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그 예의에 대해서 유감, 주권국가, 그렇게 자주를 내세우면, 뭔가 한마디 유감이라도 표해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뼉 치고 무슨,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요, 이걸 정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왕이가 와서 지금 이재명 보고 할 얘기는 김정은이 선전으로 와서 트럼프하고 만나는데, 보니까 당신은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재래식 언론은 이 심각함을 보도하지 않고 왕이가 와서 이재명이랑 사진이나 찍고 한중 우호 관계를 다진다.
엉뚱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정말. 네, 저는 근데 이걸 지금 보면서 중국도 결국에는 한국을 패싱하는 것 같고, 그죠? 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도 박수 쳤어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잘한 거라고. 거기는 원래 바라던 바니까. 바라던 바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완전히 그냥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빠져 있으라 라는 노골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이 하노이 노딜 이후로 트럼프는 이 한국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그립감이 없다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던 관계예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하겠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좌파 정부다? 뭐 레디컬 레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미국 매체에서도. 그러니 이거는 볼 것도 뭐 없다. 심지어 훈련까지 지금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요번에 이 에이펙 때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글쎄요. 그냥 트럼프는 중간 선거 지금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어떤 뭐 평화 제스처 하나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한 장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ICBM을 미국 본토로 안 쏜다는 김정은의 약속만 받으면 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굳이 지켜줘야 할 이유? 너희들이 약속 안 지켰잖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갖다가 축소를 하게 된 원인이 사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뭐 미국 정상회담을 좀 개최를 하기 위한 제스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국 너희들 이렇게 약속 안 지켰지 두고 봐라. 혼 좀 나봐라. 지금 딱 그런 겁니다. unhappy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진짜로 unhappy한 건데 거기다가 지금 경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꼬는 그런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그냥 뭐 계속 삶은 소대가리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2탄 왜 안 나오지?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도 하기 아깝다는 건지. 네. 아,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씀을 그게 딱 드리고 정확한 싶어요. 표현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역대 뭐 많은 미국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철들면서 먼저 인식한 것은 닉슨 대통령인데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역대 뭐 진보 보수 그러니까 공화 민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을 했지만 이렇게 한국 정부가 업신여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최소한도 미리 통보한다거나 사전 협의를 했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전용 헬기까지 마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어포스 네. 원은 대통령 전용 비행기고 그것까지 보내서 이렇게 맞아들이고 우리가 그때 사실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이 그렇죠.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저는 작년 8월에 워싱턴 딱 1년 전의 장면이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애걸복걸해서 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맞아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투자, 그러니까 대미 투자 투자. 3,500억 달러. 네. 그때 약속하고 지금까지 안 지켜서 이 사달이 났잖아. 플러스 마스가. 그러니까 네, 마스가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이재명이 그냥 혼자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해 보시면 백악관에서 혼자 나오는데 아무도 배웅을 안 해. 네. 그럼 혼자 타고 차 타고 그냥 가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루비오 국무장관은커녕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도 배웅을 안 했어요. 야, 그때부터 저는 느낌이 싸다. 요새 말로 쎄하더라고. 네. 저게 이재명에 대한 미국의 대접이구나. 최소한 문 앞에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 이후로 경주에서 만난 이후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화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껏 통화도 못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김정관이 이제 왔어요, 어제. 네. 기약 없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뭐 에너지로 하기로 했다. 근데 뚜렷한 답은 않고 뭐 막았다는 식이에요. 하워드 러트닉에게 네. 뭐 어떻게든지 달랬다. 그런데 결론은 또 말하지 않고 김정관 장관만 아주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이 한미 관계도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멸콩TV에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 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